자, 이제 급탕설비에 대해서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외적으로 27회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문제 보죠. 27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1번이.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볼까요?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답이 그냥 빡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참 반가워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중앙식에서 온수를 빨리 얻기 위해 단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관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눈으로,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먼저 풀을지를 잘 결정을 한데, 시설개론에 자신이 있으면 시설개론부터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벌써 이런 거 푸는데 몇 초 걸려요? 한 2초 내에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풀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시간 단축을 상당 시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유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2번 중앙식에서 국소식에 비해, 중앙식은 국소식에 비해 배관에서 열 손실이 크다. 배관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열 손실이 큽니다. 자, 그 다음 3번 대형 건물에는 간접갈식이 직접갈식보다 적합하죠. 자, 4번 배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자, 이때는 당연히 뭘 둔다? 슬리브 두는 것이죠. 자, 5번 간접갈식은 직접갈식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를 적용할 수 있죠. 간접갈식이. 직접갈식은 건물이 크기에 따라 보일러의 압력도 높아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을 봅니다. 1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한번 보죠. 자,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어떤 것? 옳은 것은 이렇게 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 나올 당시에 제법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자, 거꾸로 한번 볼까요? 자, 5번 팽창관의 관경은 동결을 고려하여 20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아니라 여기 몇 mm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 못하죠? 25mm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중앙식 급탕 공급 방식에서 간접갈식은 직접갈식과 비교하여 간접갈식이 열효율이 좋아요? 틀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간접갈식과 직접갈식이 위치가 바뀐 것 같네요. 직접갈식은 간접갈식과 비교하여 열효율은 좋지만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로 인해 보일러 본체에 불균등한 신축이 생길 수 있다. 이 여력력 때문에 보일러 수명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팽창관과 팽창수조 사이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죠. 팽창관 도중에 밸브 설치하지 않습니다. 스팀 사일런스는 가스 순간 온수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자, 어떤 것? 기수 혼합식에서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5번, 4번, 3번, 2번 다 틀렸네. 그럼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은 급탕 배관식, 자, 상향 공급 방식에서 급탕 수평 주관은 앞 올림 구배로, 복기관은 앞 내림 구배로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급탕관이 이렇게 간다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상향 공급 방식이죠. 자, 그러면 복기관은 이때는, 자, 환탄관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탄관 또는 뭐라고 한다? 복귀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관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앞올림 구배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뭘로 간다? 앞올림 구배로 갑니다. 자, 그러면 복귀할 때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내려가니 이것을 뭐라고 하겠다? 앞내림 물매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향식 급탄관에서는 뭘로 하고? 앞올림 물매로 하고, 그 다음 자 상향식에서 복귀관의 물매는 어떻게 잡아준다? 앞내림 물매로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맞았다.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급당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21회 이후로 급당 설비에 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계속 섞여서 나옵니다. 자, 1번 간접갈식은 직접갈식보다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합니까? 자, 직접갈식이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왜? 급탕용 보일러가 필요하니까. 급탕용 보일러는 경수가 들어오면 스케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수처리가 더 자주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직접갈식이.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역환수 방식을 적용한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3번 동일한 배관제를 사용할 경우 급탄관은 급수관보다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온도가 높으니 자 부식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4번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 배관에서의 열 손실이 작다. 왜 그래요? 개별식은 배관의 길이가 작습니다. 중앙식은 공급하는데 배관이 길어집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열 손실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중앙식은 열 손실이 커지고 개별식은 열 손실이 작다. 5번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탄관식, 배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중앙식은 바로 따뜻한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무슨 식? 복관식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크게 헷갈릴 건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리돼서 혼동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4번 역시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자,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봅니다. 1번 간접갈식이 직접갈식보다 연료효율이 좋다? 항상 뭐가 좋다? 직접갈식이 연료효율이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딱 틀렸네요. 그러니까 빼도 돼. 그렇죠? 현실에서는 나머지 한번 봅니다. 자, 팽창가는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3번 일반적으로 급탄관의 관경을 환탄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공급관이 있으면 쓰고 나머지 물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공급관의 관경이 환탄관의 관경보다 어떻다? 큽니다. 자, 이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동 온도 조절기 서머스탯이라고 하죠. 서머스탯은 저탕 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 5번 급탕 배관을 복관식으로 하는 이유는 수전을 열었을 때 바로 온수가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뭐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딱 훤히 보여야 되는데 아까는 박스가 가림판이었네요. 자, 5번 중앙식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 직접 갈식은 간접 갈식에 비해 고층 건물에서는 고압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하다. 직접 갈식은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자, 니은번. 직접 갈식은 간접 갈식보다 일반적으로 열 효율이 높다. 직접 갈식은 열 효율이 높죠? 당연한 얘기죠. 디귿번. 직접 갈식은 간접 갈식보다 대규모 설비에 적합하다? 아니죠. 말이 바뀌었죠. 자, 리을번. 자, 직접 갈식은 간접 갈식보다 수처리를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거다? 기억권과 니은번이 맞는 거네요. 자,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만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음 급수설비하고 급탕설비를 하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지금 적은데 적은 문제를 풀었어. 그러니까 점점 많은 것을 풀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6번.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죠. 한번 봅니다.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탕 탱크의 온수 온도를 설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 서머스탯을 설치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죠.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패턴과 유사하죠. 자, 그 다음 2번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면 뭐하러 스팀 사일런스를 설치합니까? 그 다음 연료율이 좋지 않아요? 연료율이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네요. 자, 3번 중앙급탕 방식은 가열 방법에 따라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으로 구분합니다. 맞는 얘기죠. 자, 4번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급탕을 필요로 하는 개수마다 가열기를 설치하여 급탕하는 방식입니다. 자, 5번 수온 변화에 의한 배관의 죄송합니다. 신출이 아니라 신축이죠. 신축을 흡수하기 위하여 신축이음을 설치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변죽만 올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몇 번? 2번. 자,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7번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요. 자, 한번 풀어봅니다. 자,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뭘 찾아라?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옳은 것을 찾아봅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까? 몇 번이 옳은 것일까요? 이 문제는 역대 나온 급탕 설비 문제 중에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였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보면 자, 이렇습니다. 1번 급탕 순환 펌프는 급탕 사용 기구에 필요한 토출압력의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한다. 어떤가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보일러가 있고 가령 이렇게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공급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환수해 오면서 자, 순환하는 시스템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순환 펌프는 목적이 여기 최상부에 있는 자, 가령 자, 급탕 수도꼭지의 토출압력을 확보할 것을 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닐까요? 1번은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순환 펌프는 이 순환만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순환 펌프의 양정은 뭐가 되냐면 마찰 손실 수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얘의 공급 압력은 어디서 얻을 거냐? 그러면 사실은 여기 급수가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배관이 있고 여기 수두가 여기 위생기구의 수압을 확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환 펌프는 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순환 펌프 양정은 배관에 뭐와 같다? 마찰 손실 수두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급탕 배관과 팽창 탱크 사이의 팽창관에는 자,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랬죠. 차단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아닙니다. 자, 3번 직접 가열식은 증기 또는 온수를 열원으로 하여 열교환기를 통해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이건 직접 가열식이 아니라 간접 가열식 얘기죠. 간접 가열식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역환수 배관 방식으로 배관을 구성할 경우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므로 각 계통마다 차압 밸브를 설치한다. 자,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자, 역환수 배관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슨 밸브 설치한다고 그랬죠? 정유량 밸브 아니면 밸런싱 밸브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어떻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눈치를 봐서 1번, 2번, 3번, 4번 틀렸으니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분기 방식과 헤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헤더 공법을 적용할 경우 자, 세대 내에서 사용 중인 급탕기구의 토출 압력은 다른 기구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다. 요 얘기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다 바꿔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때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까다로웠으면 한 문제 틀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8번) 봅니다. 자, 건축물의 공급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급탕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죠. 개별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배관에서 열 손실이 적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중앙식 급탕 방식은 초기에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죠. 배관이 길어지고. 그렇지만 기구의 동시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가열장치의 총 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니까.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술납식은 증기를 열원으로 하는 급탕 방식으로 열효율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죠. 자, 4번. 자, 중소규모 주택 등 소규모 급탕 설비에서는 설비비를 적게 하기 위하여 단관식을 채택합니다. 맞는 얘기죠. 5번 신축 이음새에는 뭐가 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입을도 있고 그 다음 등등등이 있지만 여기는 두 가지만 했으니까 슬리브형, 벨로즈형 등이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특이하게 별건 없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봅니다. 20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여기도 딱 보면 빨리 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속으로 문제를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독서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속독을 하는 이 속독을 권장하는 쪽에서는 절대로 소리내서 읽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리내서 읽어버릇하면
문자를 인식할 때 자꾸 음성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어릴 때는 이런 것을 딱 유량을 보면 요 글자 한 줄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저같이 그렇게 습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 소리를 다시 냅니다.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서 습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자, 급당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눈으로 빨리빨리 딱딱딱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 번 봐야 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해요. 자, 일단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뭘 한다? 역환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배관 내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 빼기 밸브 설치합니다. 팽창관도 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일반적으로 급탄관의 관경은 환탄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맞죠? 자, 그러면 1, 2, 3, 4번 맞았으니까 5번 틀렸네. 그러면 5번이 뭐가 틀렸는가 한번 봅니다. 수온 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하여, 자, 팽창 탱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신축이음을 설치한다라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런 패턴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이 헷갈리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급탕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여러 가지로 딱 나왔죠.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자, 1번. 자, 이것도 이렇게 빨리 보면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보죠.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뭐다? 수입을 이읍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배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그렇죠? 3번 디귿자형 배관 시에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가령 이런 식으로 배관 시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배관도 중에 공기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 챔버를 설치한다? 이럴 때 고개 끄덕이면 안 돼. 에어 챔버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에어 챔버, 수격작용.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것이 되죠. 자, 4번 동일 재질의 관을 사용했을 경우 급탕배관은, 자, 당연히 온도가 높으니까 급수배관보다 관의 부식이 발생하기 쉽죠. 자, 5번. 자, 배관 방법에서 복관식은 단관식보다 뜨거운 물이 복관식이 더 빨리 나오지요. 그래서 복관식의 목적이, 자,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함정을 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거 답 찾기가 힘들어요. 죽으라고 찾습니다. 그래,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조금 뒀다가, 시간을 뒀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삼각형 크게 그려놔요. 맞출 수 있는데 답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11번 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급탕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경우 온수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벽과 배관 사이에 설치하여, 벽과 배관 사이에 설치하여, 자, 여기는 죄송합니다. 2번 중복됐네요. 자, 벽과 배관을 분리시키는 것. 이건 뭐 딱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습니까? 슬리브밖에 없죠.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거 이렇게 생략하고요.
제가 타이핑을 2번을 잘못했네요.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새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거 딱 하나죠? 자, 우리가 신축 이음새 뭐가 있습니까? 스위블 조인트가 있고, 신축 곡관이 있고, 그 다음 슬리브형 조인트가 있고, 벨로즈형이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볼 조인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닌 것은 뭐다? 컨트롤 조인트가 되죠. 자, 컨트롤 조인트는 자, 이것을 무슨 줄눈이라고도 하고 조절 줄눈이라고도 하고. 자,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납니까? 철근 콘크리트 편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는 무슨 줄눈이라고도 하더라? 균열 유발 줄눈이라고도 해서 자, 온도 변화가 심한 바닥판 또는 벽판 같은 데다가 미리 이렇게 홈을 만들어 주는 것을, 그래서 균열이 임의로 생기지 않고 특정한 곳에 균열이 생기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미리 뭘 해주겠어요? 실링제로 이렇게 채워놓으면 밑에 균열이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자,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은 부분,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컨트롤 조인트 또는 균열 유발 줄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봅니다. 27회 때 나왔네요. 자, 급탕설비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빠르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봅니다. 그러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5번부터 거꾸로 가봅니다. 팽창 탱크의 용량은 자, 급탕계통 내 전체 수량에 대한 뭘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팽창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팽창률을 계산하는 식이 있죠.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 4번을 봅니다.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하여 스위블 조인트, 벨로즈형 이음 등을 설치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 안전밸브, 의가 아니라 는이겠네요. 안전밸브는 자, 저탕조 등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온수를 배출하여 압력을 낮추는 장치이다. 안전밸브가 뭐 하는 거죠? 세이프티 밸브라고 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그 압력을 방출시켜가지고 압력을 낮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온수를 배출하여 압력을 낮추는 장치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2번 급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서머스탯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서머스탯을 설치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자, 1번 팽창간도 중에는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압 밸브를 설치한다? 자, 도중에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는 게 아니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1번부터 풀면 당연히 딱 1번 찍고 지나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참습니다. 자, 오늘 몇 번까지 풀고 갈 거냐면 어디 한번 볼까요? 어, 7번까지만 풀고 가겠습니다. 자, 몇 분 안 남았죠? 자,
배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요거 9회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많이 외면을 받았어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세면대, 싱크대, 욕조 등에서 발생한 구정물은 잡배수이다. 잡배수죠. 자, 그 다음 2번, 공장 폐수, 방사능 등 유해 유독물을 함유한 물은 특수배수입니다. 자, 3번. 자, 옥내 배수관의 유속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0.6에서 1.2m/s 정도로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4번. 자, 구배는 환경에 따라 다르나 보통 몇 분의 1에서 몇 분의 1로 하냐면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로 하게 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부하가 큰 대변기는, 자, 이거 수직관이 있으면, 자, 여기, 자, 수평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기는 오물이 크고 이거 바로 배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직관에서 멀리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깝게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설치한다는 것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도 크게 별건 없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배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봅니다. 자, 1번. 배수는 기구 배수, 배수 수평 주간, 배수 수직 주간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 순서대로 관경이 작아져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일단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뭐가 있고 기구 배수관이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커져야 되는 것은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수 수평 지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수 뭐가 있고 수직관이 있고, 그리고 배수 수평 주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평주관이라고 나오지 말아야 되고 지관이라고 해야 되고, 이 순서대로 관경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져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자, 2번. 청소구는 배수평지관의 최하단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최상단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하단부가 아니라 최상단부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3번. 배수관 트랩 봉수 유효 깊이는, 자, 우리 유효 깊이만 잠깐 봤었습니다. 주로 50에서 100cm가 아니라 밀리미터죠. 자, 그래서 별걸 다 바꿔냅니다. 아니면 5에서 10cm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도로 해야 합니다. 자, 4번.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에 개방시키는 배수 방식을 간접 배수라 한다. 자, 요게 맞는 얘기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미리 우리가 아직 통기관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각계 통기관은 기후의 넘친 선 아래가 아니라 어디에서? 위에서 배수 수평 주관에 접속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몇 밀리미터? 몇 밀리미터 위에서 배수 수평 주관에 접속합니까? 자, 여기 이거 말이 잘못됐죠. 기후의 넘침선 아래 위에서 통기관에 접속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조금 말이 요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죠. 자, 그 다음.
자, 3번을 봅니다. 옥내 배수 간의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옥내 배수 간의 관경은 기구 배수부하단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자, 기구 배수부하 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 용량을 소변기의 최대 배수 유량으로 낳는 값의 동시 사용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 앞에서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소변기가 아니라 세면기라고 그랬죠. 1단위 그러면 1단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기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세면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배수평지관의 관경은 그것에 접속하는, 자, 수평지관의 관경은 그것에 접속하는 트랩 구경과 규배수관의 관경과 같거나 뭐 해야 된다? 커야 합니다. 자, 4번. 배수평지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5번. 배수수직관의 관경은 가장 큰 배수부하 단위를 담당하는 최하층 관경을 어디까지? 최상층까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 이럴 때 봐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지금 배수관의 관경을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로 24회 때 나왔습니다. 안 나오던 문제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나왔네요. 자, 4번. 기구 배수부하 단위가 낮은 기구에서 높은 기구의 순서로 오르는 것은, 자, 우리 배수부하 단위 딱 두 개만 외웠어요. 그렇죠? 가장 작은 거 얼마? 1. 그 다음에 공중용 대변기가 있네. 이것은 이제 뭐 8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주택용 욕조는 이 사이에 있겠네요. 그래서 기긋, 기역, 디귿, 니은이다 이런 얘기고요. 설마 이런 것 나오면 못 맞추겠습니까? 두 개를 아는데? 그렇죠.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아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용 세면기는 일반적으로 얼마? 1. 그 다음에 대변기는 얼마? 8. 그 다음 욕조는 2단위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이건 통기관에 관한 얘기네요. 자, 통기관 정리 안 했지만 다음 주에 정리하겠지만 일단 한번 봐둡니다. 배수 및 통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결합통기관은, 자, 결합통기관의 목적이 이거죠.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 결합통기관이죠. 참고. 그 다음 통기수평지관은, 자, 기구의 물 넘친 선보다 몇 밀리미터 이상, 여기 이 숫자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생기구가 있으면 위생기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위생기구를 수평으로 연결한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넘친 선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수평지관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종 통기관 연결되는 통기수평지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넘친 선으로부터 몇 밀리미터 이상? 150mm 이상 높은 선에서, 자, 수직 통기관에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정 통기관은 배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방하는 것으로 배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되죠. 수직관 관경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청수구 설치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몇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100mm를 기준으로 100mm 이하일 때는, 자, 이거 몇 미터 간격마다 설치한다? 한쪽만 기억하자 이랬죠. 그리고 초과할 때는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는 초과할 때는 몇 미터? 30m마다. 그리고 이것의 반, 몇 미터? 15m 이내마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 15m 이내. 그 다음 100mm를 넘는 경우에는 매 몇 미터마다 30m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특수통기 방식의 일종인 서벤트 방식, 섹스티어 방식은 신정통기관만 설치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정통기 방식을 변형시킨 것이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자, 다음 주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27회 때 나왔습니다. 청소구의 설치 장소로 옳지 않은 것. 자,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그렇죠. 그 다음 배수평지관의 최하단부가 아니라 최상단부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이 접속하는 곳, 45도 이상의 각도로 구부러진 곳, 수평관의 간격이 100mm 초과 시 직선 길이 30m 이내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간단하게 풀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까다롭게 나온 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7번까지 하겠다고 그랬죠. 자, 7번까지 보고 오늘은 일찍 마칩니다. 자, 배수트랩의 구비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봅니다. 자, 몇 번이겠습니까? 손가락으로 해봐요. 몇 번입니까? 자, 일단 거꾸로 보면 간단한 구조여야 하죠. 봉수 깊이가 항상 유지된 구조여야 하겠죠. 포집기를 제외하고 오수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 및 침전하기 어려워야 하겠죠. 당연하게. 자, 하수가스 냄새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1번 자기 사이펀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봉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안 되죠. 자기 사이펀 작용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기 무슨 작용? 세정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문제에서 특이한 문제 몇 개를 빼놓고는 우리가 잘만 정리하면 충분히 풀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이래요.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문제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똑같게 나오지는 않지만 평이하게 나올 때는 여기에서 5개 중에 우리가 봤던 것들 적어도 3개나 4개의 지문을 조금 바꿔서 내고 하나는 특이하게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 때문에 평소에 풀어보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용만 하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맛보기였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빡세게 자 해서 빨리 한번 2달 동안 우리 핵심 과정과 함께 발을 맞춰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